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울음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학기 중간고사 결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2학기 중간고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수학 과목은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등수학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분석한 바로 보면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작년보다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난이도도 올라갔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학습적인 편차가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잘하고 못하는 친구들도 예전보다 더 못하는 그런 현상이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추세가 있고 극상위권이랑 상위권의 차이도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꾸준히 조금 편차가 있게끔 그렇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학교에서 극강의 심화 문제가 나온 학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모의고사 EBS 교과서를 기반으로 변형 문제들이 출제되거나 그대로 나온 시험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올해 수능도 작년 수능도 그렇고 올해 모의고사도 그렇지만 극강으로 어려운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난이도를 높여서 시간이 모자르게 만든 그런 시험지들을 낸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전에도 점점 요즘 추세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엄청 킬러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다 건드리고 풀 수는 있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시간이 모자르게 집에 와서 고치면 고쳐지지만 시험장에서는 긴장해서 안 풀리게끔 그런 문제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술형 비중도 높이지만 단답형 주관식 비중을 높이는 학교들도 많고요. 객관식 비중을 최소화하려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요번 2학기 중간고사 추세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앞으로의 공부는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심화 문제를 한 문제를 더 맞힌다 못 맞힌다에 대해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풀고 시간 안에 완벽하게 풀고 서술형까지 쓸 수 있는 연습. 오히려 내가 노력해도 못 풀 것 같은 문제를 버리는 그런 접근이 조금 더 수능이나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향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완벽하게 됐을 때 이제 심화 문제도 연습하고 킬러 문제도 연습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탈피하지 못하고 무작정 어려운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이제 이제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아이들과 저희 학원 아이들과도 했고 영상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오답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답의 중요성은 문제 푸는 거에 또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특히 객관식 풀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모든 문제를 다 주관식 풀듯이 하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객관식을 풀다 보면 객관식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뭐냐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보기를 보고 문제를 풀고 그거를 자꾸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오답을 했는데도 답이 나왔으면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 실제로 질문 받아보고 푼 거 보면 얼토당토 않은 방법으로 맞은 문제를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안 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친구들, 점수를 잘 받고 못하고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갭의 차이를 보자면 그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 자기가 실력이 없다, 자기가 모른다, 자기가 열심히 안 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강남 내신에 맞지 않는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성적에 대해서 갭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게 마련입니다.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1학년 친구들 입에서 이제 자기는 내신은 버리고 싶다. 이제 정시로 가고 싶다라는 말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필, 고등학교 내신 지필 시험을 잘 보지 못하고 수능을 잘 볼 수 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1등급을 받으라는 거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내신 지필 2등급, 3등급도 받지 못하는 친구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등급과 수능 등급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등급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수능은 정시는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총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함정에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친구들은 그 함정에 자꾸 빠지게 돼요. 본인의 실력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정확하지 않은 판단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선행이 잘 안 돼 있어서 이제 그 정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차라리 내신을 버리고 선행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 질문들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거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선행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이제 문과 가는 친구도 아니고 이과 가는 친구가 이제 2학년, 3학년 때 수학을 두 과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은 1학기에 수원 기하, 2학기에 수투 기하, 3학년 때 미적분 확통.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수학을 두 과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행이 안 돼 있으면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수학까지 두 과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학은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하다 보면 다른 과목의 내신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행을 미리 해놓으면 이제 수학에 대한 시간을 조금 고등학교 올라가서 줄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내신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나를 따지는 거지. 수능은요 어차피 고등학교가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11월에 보는 게 수능이에요. 선행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만약에 선행을 정말 이제 그 정시로 대학을 간다. 그럼 정말 걱정할 게 없어요. 어차피 뭐 지필 시험 신경 쓸 거 없으니까 그냥 학기에 맞춰서 그 과정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하면 돼요. 어차피 뭐 다른 과목 못 봐도 되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이과면 사탐 못 봐도 되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학도 국어도 영어도 탐구도 그냥 그 과정에 맞춰서 꼼꼼하게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선행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죠. 그쵸? 그런데 자꾸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내가 선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시를 이제 준비를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정시를 하는 친구, 이제 정시로 이제 대학을 가려는 친구한테는 오히려 선행이 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그 친구들이 뭐 1학년 때 선행이 다 완료됐다고 2년 동안 수능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만 풀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도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문제점 찾으라고 하지만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쌓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공부한 게 아직 노하우나 그런 게 쌓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당일 컨디션. 뭐 원인이 없을 수도 있고 원인이 있을 수도 있죠.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나의 수준을 정확하게 하는 거. 너무나 원론적인 말이죠. 나에게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세 가지를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잘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별거 없어요. 오늘부터 나에 대한 조금 더 냉정한 판단, 올바른 판단,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이번 중간고사 리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시고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